지지층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겁니다. 예, 이게. 예. 그 0.98% 받으셨어요. TV 토론에서는 정말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어느 후보 간의 토론보다 이재명 후보와 그 권영국 후보 간의 토론은 상당히 품격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토론이라면 저 정도의 품격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된 평가였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진보정당이 이제 그 민주당 후보하고 대화라는 것은 제가 네. 여러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항상 정책의 성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취임사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 공정성장, 불평등 해소 네,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예, 양극화에서 불평등해서. 예. 저기 뭐냐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실용주의 행보에 비하면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선 TV 토론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를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그 2017년 나왔을 때도 네. 우리가 이제 심상정 후보가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때 저 꿈만 같은 병사 월급 100만 원을 맞아요. 토론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예. 그게 현실화됐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평등 노동 여성 공약들 같은 것들을 네. 계속 이제 보장을 받아내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정책으로 그대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자기 득표율도 중요하지만은 자기한테 오지 않은 표가 그 당선된 후보한테 이것이 정책적인 신호로 전달이 돼가지고 네. 결국은 집권 초기에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 흔적을 남겼느냐. 네. 사실은 이런 면에서 그 옷소매를 왼쪽으로 잡아 끌었다. 네, 네. 이것만 갖고도 사실 출마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랬으면은 이번에 다 성장으로 몰려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막상 윤석열을 탄핵하는 광장은 맨 앞줄에 여성이 있었고 뒷줄에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소수자들이 왔었고 해가지고 진짜 맨주먹으로 이 외친 광장에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상 선거운동 과정에선 소외될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 오는 민주적 어떤 그 시민의 항쟁의 가장 주축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걸 국정의 어떤 장으로 끌어올려주는 거. 네. 요게 진보 정당의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반영이 됐다. 이런 점들은 이게 왜 저기 이런 방송 토론에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결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그 유의미한 사실은 지난 대선 이후에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이 받았죠. 예 그리고 그 저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에 대한 문제 그때 오셔서 네. 패륜이 그때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많이 비판하셔가지고 나왔죠. 네, 네. 예 이제 그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치 이제 그 표대 잃은 그 상황처럼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번에 권영국 후보의 TV 토론을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저 방향이야라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이다. 예. 저는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세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의제 발굴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많이 좀 헛헛하고 서글플 뻔했다. 예. 그렇죠. 이 선거가 기득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네. 이런 어떤 자극제 하나가 있고 작은 불빛 하나를 촛불 하나를 켜줌으로써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런 어떤 그 내란 극복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네. 이런 어떤 역할인데요. 사실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이라는 한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윤석열을 만들어낸 시대적 상황과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상당히 사회 존립이 위험한 수준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맞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분노 세대가 예. 전체주의 극우의 토양이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이제는 분노를
어딘가로 내뱉기 위한 희생양을 찾았는데 네. 그게 야당, 북한, 중국 이런 순서로 배열이 돼 있고 그것을 위한 적개심으로 가는 그렇죠. 말 그대로 극우 대중운동 하나의 전체주의 운동이 탄생이 된 게 나는 이준석. 윤석열의 내란 사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내란을 극복한다는 진정한 뿌리는 그 어떤 불평등과 극단과 혐오, 적대의 어떤 토양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맞아요. 이게 내란 극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도 뭐 많이 비판하지만 그걸 이준석 한 명의 문제로 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네. 20대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죠. 또 왜 그들의 세계에 갇혀버렸는가를 살펴보고 말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기회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20대 남성들 또 군대도 곧 가야 되고 이 세대의 상실감이 네. 이준석이라는 현상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윤석열을 요구를 하고 이준석을 요구를 하면 마치 쟤들만 제거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 네. 위험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원래 토양이라는 게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작년 보십시오. 저기 작년에 자살자가 14,400명입니다. 15년 만에 최고예요. 아이고. 그런데 제일 많이 늘어난 15% 이상 늘어난 계층이 50대, 4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망 전에 주로 상당 기록을 보면은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대출금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코로나 때 네. 정부가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대출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빚이-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50대 남성이 지금 자살률 1위거든. 옛날엔 60대였다고. 그러니까. 14,000명에다가 의료대란으로 저기 뭐냐 요양병원에서 죽어간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어떤 거에다가 작년에 왜 이렇게 또 참사는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산업 현장 참사. 이거 합치니까 안 죽어도 될 사람 2만 명이 죽었어. 세상에. 2024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회의 어떤 죽음의 어떤 그 그림자가 엄습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계엄이 그냥 결정타를 매긴 거야. 예. 이때 관광, 소비, 투자, 무역 다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024년은 이 죽음의 한 시기를 네. 우리가 건너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저기 뭐냐 뭐 대선에서 말하는 뭐 글로벌 AI 허브 센터가 되겠다. 뭐 어떤 G7, G5 뭐 인공지능 5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요. 신정부가 5년 내내 해도 달성될까 말까 한 과제. 네. 그리고 그 재원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은 응급 상황을 맞아요. 지나온 거고 네. 여기서 먼 훗날의 공약보다도 일단은 집권에서 100일 비상 응급 조치가 필요한 시기고 그걸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살려내는 이런 것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네. 이게 내란 극복이다. 맞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 민노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 사회대전환 연대 회의 뭐 이걸 만들고 의제 발굴을 끊임없이 저는 가장 유의미했던 정책이 산무일반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무상급식 뭐 무상복지 뭐 등등. 네.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받아서 실행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죠. 변형되긴 했지만 뭐 이런 류의 정책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당선이 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엔 이제 사회대 개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계속 민노당에서 정책 활동 아니 하시나요? 이제 민노당은 네. 내년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소생 여부가 관심사예요. 지금은 네. 지방의원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런데 한때 4, 50명까지 갔던 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는 생활 속에서 풀뿌리 속에서 어떤 보다 진보적 의제를 갖고 맹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네.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진출해서 그 꿈을 펼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대선을 할 때 이번에 득표율은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진 공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하히 연결해서 이걸 종잣돈으로 써서 거기서 저 결실을 거둬야 된다.
이런 어떤 경로를 설정하고 예. 들어온 선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 성평등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응급 조치가 필요한 서민의 어떤 민생 음흠. 이런 부분의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네. 어떤 외쳐줘야 신정부가 음. 또 그런 면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진짜 풀뿌리 정치 네. 예.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진짜 정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고생해온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지. 네. 그 저 TV 토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유일하게 후보 입에서 예, 김종대 의원님이 거명이 됐어요. 차기 국방